2016년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의 중심지인 알레포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고 반군은 결사항전에 들어갔으나 알레포는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이에 반군은 5월에 알레포 남부 포위를 뚫기 위해 2016년 7월 31일부터 전례 없는 대공세를 펼치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 공군과 시리아 공군의 대규모 공습은 물론 전략 폭격용으로나 쓰이던 통폭탄까지 마구 던져가며 반군을 공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군은 타이어를 모아 태운 연기로 연막을 쳐서 공군 폭격을 막아내자 정부군은 스커트 미사일을 쏘아가며 반군을 공격해 하루 만에 800여 명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군은 9천여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 맹공을 가하고 결국 알레포 남부의 포위를 돌파합니다. 하지만 정부군은 알레포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공격하면서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8월부터 재공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군도 기갑 장비를 다량 동원하여 7차례에 걸친 파생공세를 진행했지만 모조리 격퇴당하고 소모전을 견디지 못해 결국 9월 4일에는 정부군이 다시 알레포 포위망을 재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알레포 포위가 지속되자 반군은 10월 27일부터 알레포 서부 도심을 공격하여 포위망을 뚫으려 재공세를 실시하지만 실패로 끝이 나고 11월 8일에는 오히려 정부군이 반격을 개시하여 칸 투만을 위협하는 지점까지 점령합니다. 결국 2016년 11월 15일 러시아 항모에서 출격한 대규모 공습과 전략 미사일이 알레포 동부 도심을 타격하면서 대공세가 시작되었고 4년을 버텨온 알레포 동부 도심은 허망하게도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12월 13일에는 정부군이 알레포를 탈환하면서 완전 승리를 선포합니다. 2016년 6월부터 이어진 알레포 전투로 반군의 병력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사망하여 내전의 대세가 정부군에게 기울고 패배 분위기가 확실시되면서 다마스쿠스 주변부에 있던 반군이 속속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2016년 9월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를 장악할 조짐이 보이자 쿠르드족 영향 확대를 우려한 터키가 이슬람 전선 계통 반군들을 앞세워 터키군이 지원하는 식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알레포주 북부를 점령하고 12월에는 알밥시까지 함락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팔미라를 향해 IS의 대공세가 개시되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여러 지역에 주력 부대를 내보내고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IS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4일부터 시리아 동남부 데이르에르조르에서 IS에 의해 공격이 시작되는데 IS에게는 데이르에르조르를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쿠르드족에 대응하고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세를 가했으나 모조리 실패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함락시키겠다는 각오로 전례 없는 대공세를 가합니다. 하지만 1월 22일 러시아의 Tu-22기 폭격기로 IS가 재탈환한 지역과 보급로를 융단 폭격함으로써 IS는 대규모의 병력 손실을 겪었고 공세 또한 눈에 띄게 둔화됩니다. 2017년 4월 4일 하마주 칸 셰이콘에서 살인가스 공격이 벌어지면서 30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 약 86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합니다.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시리아 정부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4월 7일에는 살인가스가 적재된 곳으로 추정되던 비행장에 6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여 비행장을 무력화시킵니다. 한편 쿠르드족은 미국의 전면적인 지원하에 알타우라 시가지를 점령하고 IS를 교회로 몰아붙여 포위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 동부 지역 재탈환을 개시하여 알레포 동부 사막지대에 잔존한 IS의 축출에 나서는데요.
결국 2017년 6월 30일 IS는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알레포 동부 사막지대에서 전면 철수하고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에서 4년 만에 IS를 완전 박멸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미국, 터키의 협의에 의해 반군과 정부군 간의 포괄적인 휴전이 합의되었고, 이에 정부군은 대규모의 병력을 IS 경멸에 쓸 수 있게 되어 8월 말까지 동부 사막을 거의 장악하는데 성과를 거두면서 2017년 9월 5일 3년간 IS에게 포위되었던 데이르 에르조르시를 구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인정하고 러시아와 협력해 IS를 경멸하려는 수순을 밟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IS의 수도격이었던 라카가 마침내 쿠르드족에 의해 함락되면서 IS는 시리아 동남부의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사막지대로 완전히 밀려났으며, 더 나아가 아부카말도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IS는 모든 도시의 거점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이들리브 주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전을 개시합니다. 이번 전투가 시리아 정부의 승리로 끝날 경우 정부군은 사실상 승기를 잡게 되는데, 반군도 자신들의 최대 거점을 이룰 수가 없기에 필사적으로 대항하면서 이들리브는 2018년 초부터 격전의 장소가 되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들리브를 완전히 탈환하지는 못하지만 영토 일부 지역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시리아 정부군은 다마스쿠스 인근 시리아 반군의 점거지인 돈쿠타 함락을 목표로 작전을 개시하여 4월 초에 돈쿠타 전 지역을 완전히 수복함으로써 수도 다마스쿠스 내에 있던 시리아 반군 세력들이 모조리 축출되고, 시리아 반군은 다라, 알탄프, 알레포, 이들리브주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들을 모두 평정한 시리아 정부군은 6월부터 다라주를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의 대대적인 무력 토벌 작전에 돌입하면서 2018년 7월을 전후해 다라 전역은 정부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은 이들리브의 반군 장악 지역에 병력을 이동시키는데요. 반군 또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고 결사항전에 돌입합니다. 서방 외신들과 유엔에서는 이들리브와 북알레포에서 최후 결전이 벌어질 경우 350만 명의 민간인들에게 대규모 희생의 발생을 우려했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은 이상 포기할 이유는 없었고, 결국 2018년 9월 9일 시리아 정부는 이들리브 공세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9월 17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과 푸틴 간의 극적인 타협이 성사되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합동 공세는 일단 중지되었고, 이로써 2018년 9월 말 이들리브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고 중무장한 반군의 퇴거가 시작됩니다. 2018년 12월 14일 IS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쿠르드족은 IS의 최후 거점인 유프라테스 중류지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프라테스 중류지대의 탈환을 근거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철군 방침을 통보하는데요. 미국과 함께 IS 전쟁을 주도했던 쿠르드족은 미군 철수 결정에 미국에게 배신이라는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한편 시리아에서 미군들을 전부 철수시키려던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국제 여론이 미국 잔류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트럼프는 완전 철수 기한을 기존의 2019년 5월에서 11월까지 연장합니다. 미국과 터키는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데 전격 합의했으며 쿠르드족은 시리아 터키 국경 인근 지역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전지대에 관리범위와 주체를 놓고 미국과 터키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 민병대를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 개시를 예고하는데요. 미국 역시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막지 않겠다며 사실상 쿠르드족을 버리고 터키의 시리아 침공을 묵인하려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부에서 IS의 격퇴 동맹이었던 쿠르드족을 버리고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시리아 내에서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미군 철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지중해 진출을 막기 위해 터키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을 감안하면 시리아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이들리브 지역의 반군 방어선은 빠르게 붕괴되어 가고 이제 본격적인 시리아 러시아 연합군과 터키군의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갑니다. 오늘은 시리아 내전 마지막 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